안녕하세요. 오늘 청소년 자녀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러 온 정윤경 교수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청소년 자녀를 키우고 계신 두 부모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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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적인 고민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먼저 아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디지털 환경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까요? 혹시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포노 사피엔스요? 어떤 의미죠?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을 접하고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사용하는 요즘 청소년 세대를 부르는 말인데요. 폰의 인류라는 뜻의 사피엔스를 붙여 포너 사피엔스라고 부르는 것이죠. 맞아요. 저희 자녀도 어려서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해 놀이와 공부를 하면서 자랐는데요. 그 때문에 지금은 스마트폰을 조작하는데 저보다 능하고 항상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그 안에서 친구들과 소통을 즐기더라고요. 실제로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한 방송매체 이용 행태 조사에 따르면 10대는 스마트폰을 필수 매체로 선택한 비율이 96.2%나 달했습니다. 그만큼 청소년 세대가 스마트폰과 밀접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스마트폰은 아이의 창의력을 길러주기도 하고 궁금한 것을 즉각 해결해 줄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희 부모 세대는 이런 급변하는 시대를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을 알려주어야 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특히 청소년 자녀들은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할 수도 있는 연령이잖아요. 스마트폰 과의존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스마트폰 이용 방법을 가이드해 줄 조력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면서 부작용을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으시죠. 실제 2020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층의 과의존 위험군이 최근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슬기롭게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녀 스스로 문제적 스마트폰 사용의 원인을 탐색하고 해결 방안을 실천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스마트폰을 제대로 사용하는 기회를 주는 게 우리 부모들의 역할인데요.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디지털 세상에서 중요한 가치와 올바른 지식을 구별해내는 지혜와 가치관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모님이 아이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을 잘 익히시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고 경험하면서 올바른 가치와 역할들을 알려주는 적극적인 부모의 역할이 필요하겠습니다.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실천 방안 및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기능별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은 많이들 고민하시는 동영상 편입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시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용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스마트폰 콘텐츠는 영화, TV 등 동영상 콘텐츠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는 무엇일까요? 유튜브? 맞습니다. 청소년의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중 이용률이 가장 높은 콘텐츠는 유튜브 동영상이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를 통해 청소년 아이들은 확실히 이전 세대보다 훨씬 많고 새로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높아졌지만 그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 또한 존재합니다. 2020년 청소년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33.8%, 중학생이 32.2%, 고등학생이 45.1%로 적지 않은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해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 부모들이 어떤 역할을 해주어야 할까요? 평소 자녀들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콘텐츠를 감상할 때 부모님은 어떤 대처를 하시나요? 전 아이가 혹시나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될까 불안을 느껴 특정 시간 스마트폰을 압수하거나 사용 시간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하지만 효과는 보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이 생겨 결국엔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게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하나 많이 고민들 하셨을 텐데 어머니 말씀하신 시간 통제는 흔히들 사용하시는 방법이죠. 실제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부모 유형을 구별해 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용 시간을 지나치게 통제하는 통제형 부모, 그리고 아무런 조언이나 제한을 하지 않는 자유방임형 부모, 이 두 유형은 특별히 과외조언의 효과도 없고 관계 갈등을 불러일으켜서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기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은 적극적인 멘토형 부모가 되는 것을 제안합니다. 멘토형 부모는 발전하는 스마트폰 문화와 디지털 세상을 아이와 함께 경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책임과 이용 방법에 대해 같이 토론하는 부모를 말합니다. 동영상 컨텐츠에 대한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되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위험성에 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대처 방법도 알려주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이런 멘토형 부모로서 우리 부모님들이 청소년 자녀들의 올바른 동영상 컨텐츠 소비를 위해 알고 계셔야 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녀와 아이들이 자주 보는 동영상들을 건강하게 볼 수 있도록 대화를 나누고는 싶은데 막상 어떤 대화와 질문으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갑자기 대화를 시작하려 하면 괜히 어색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의 방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처음 자녀와 대화를 시작할 때에는 자녀가 보고 있는 영상을 함께 감상하며 그 안에서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관심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자녀가 그 영상을 왜 좋아하는지,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도 물어본다면 서로의 관심사도 알게 되고 대화 소재도 되면서 자녀의 세계를 이해하는 지름길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유튜브 상에서 유해 컨텐츠를 본 적이 있었는지 질문하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았지만 자녀가 불편할까 봐 말을 쉽게 못 꺼내겠더라고요. 이 방법이 어려운 부모님에게는 어떤 조언할 수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질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물어보는 것이 혼내고 잔소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의 안전을 위해서라는 것을 설명하면 도움이 되겠죠. 또 유튜브 추천 영상이나 광고 영상 등에 같이 연동하는 불법 영상을 우연하게라도 본 적이 있는지를 질문하는 것도 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아이에게 아이고 많이 놀라고 불편했겠구나, 혹은 엄마 아빠도 그런 광고가 불편하더라, 나도 모르게 추천되어 있기도 하더라고 하고 공감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믿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과 공감을 선행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영상을 보게 된다면 신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다른 친구들에게 공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특히 유해한 영상을 시청하고 불편하거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부모님에게 알리고 상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도 좋겠죠. 나아가 유튜브는 별다른 선별 없이 전 세계 사람들이 영상을 올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유해한 혹은 불법적 영상물이 있을 수 있음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좋은 컨텐츠를 구별하는 시각을 기를 수 있도록 부모가 먼저 적극적으로 얘기를 나눠야겠네요. 맞아요. 잔소리가 아닌 관심을 표현할 때 아이들이 부모에게 숨기기보다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일 자녀가 보는 영상 내용이 유해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왜 문제인지 솔직한 생각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고 좋은 컨텐츠에 대한 부모님의 가이드라인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컨텐츠에 대해 부모님들께서 실제로 생각하시는 기준 어떤 게 있을까요? 비속어나 욕설을 사용하지 않는 영상? 타인을 비방하는 발언이나 폭력적 행동이 없는 영상? 무분별한 가짜뉴스도 문제고요. 네, 모두 적당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셨네요. 이런 식으로 컨텐츠 선택에도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자녀가 생각하는 좋은 컨텐츠를 본인이 직접 표현하도록 해주시면 자녀 스스로 컨텐츠를 선별하는 안목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마트폰의 기능을 빌려 아이들의 유튜브 사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로그인 할 때의 기능인데요. 유튜브에 로그인 할 때 자녀가 미성년 이용자로 로그인 하도록 안내해 주세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유튜브의 안전장치가 작동해서 미성년자에게 부적합한 동영상을 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계속 보게끔 하는 알고리즘의 고리를 끊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면 유튜브 추천 영상이 더 이상 뜨지 않게 되고 내가 필요해서 자연스레 유튜브 이용 시간을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튜브 사용 시간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거쳐 자신이 설정한 사용 시간이 지나면 유튜브 앱이 자동으로 잠기게 됩니다. 이로써 유튜브 사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죠. 자, 오늘 이렇게 청소년 자녀의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소비 현황을 살펴보고 그중 이용률이 가장 높은 유튜브 채널 동영상의 올바른 소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자녀가 어떤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는지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보는 콘텐츠를 공부도 하고 적극적으로 유튜브 내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며 아이를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멘토가 되어야겠어요. 오늘 함께 나눈 대화가 두 부모님뿐만 아니라 함께 영상을 보고 계신 부모님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